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25강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의 의미와 예를 들으시오. 예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기할 때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자가 헷갈리는 거죠. 규준은 비교하는 거예요. 규준은 비교하는 거고 준거는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준거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를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규준은 상대고 준거는 절대예요. 규준은 상대평가, 준거는 절대평가. 그래서 준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규준, 기준 말이 비슷하니까 규준이 기준이다. 그렇게 규준이 기준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규준은 상대평가, 준거는 절대평가.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규준 참조 검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개인 점수를 집단 내에서 상대방과 비교 해석하는 상대평가이다. 개인의 점수를 집단 내에서 상대방과 비교 해석하는 상대평가이다. 이것이 상대평가가 뭐라고요? 규준. 준거는 개인 점수를 기준 점수와 비교해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평가이다. 다시 한번. 개인 점수를 기준 점수, 기준 절대,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당락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합격으로 바꾸세요. 합격으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이다. 얘도 한번 예를 들라고 했죠. 예. 그러면 상대평가는 대부분 어떤 예가 있습니까? 상대평가. 대부분의 심리검사들은 대부분 상대평가죠. 대부분의 심리검사들은 딱 뭐 이런 사람이 이렇고 예를 들면 심리검사는 아니지만 뭐 MBTI로 심리검사를 칩시다. 심리검사입니다. MBTI라 있으면 뭐 E는 이렇고 I는 이렇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중거 참조 검사의 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운전면허 시험 70점 이상 되면 합격이다. 국가 자격 시험인데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는 직업상담사 2급 실기는 규준 참조 검사입니까? 중거 참조 검사입니까? 그렇죠. 중거 참조 검사이다. 왜?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122번. 규준 뭐라죠? 규준은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상대. 규준의 종류 중 발달 규준은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아, 발달에 따른 상대평가가 있더라. 규준, 발달 규준 3가지. 규준, 발달 규준 3가지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연령, 학년, 언어. 연령별로, 연령에 따라서 학년 언어가 다르더라. 연령별로 학년 언어가 상대적이더라. 상대, 규준, 상대적. 연령이 뭡니까? 연령 규준은 개인 점수를 규준 집단의 연령에 비교해서 몇 살에 해당하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그 개인 점수를 이런 거죠. 이 아이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은 몇 살짜리 아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른 규준, 상대평가를 주는 거죠. 학년 규준 뭡니까? 학교에서 학령 평균과 학업 성취도 점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여기에 도달하면 도달, 1, 뭐 미도달 이런 식으로 학년 기준을 둔 겁니다. 언어 발달 기준이라는 것은 개인 점수를 규준 집단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언어 발달 정도로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것도 결국 인문학 같이 그냥 글짓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연령 기준, 개인 점수를 딱 기억해서 개인 점수를 규준 집단까지 외워두십시오. 개인 점수를 규준 집단에 뭐에 비교하는 거죠? 연령 기준이니까 연령에 비교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학년 기준, 개인 점수를 학년의 평균과 학업의 평균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언어 발달 기준, 개인 점수를 규준 집단의 사람들과 규준 집단의 언어 발달에 비교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쓴 대로 그냥 다 외워서 쓰려고 하면 절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키보드를 쳐서 볼펜으로 적어서 딱 한번 통일시켜서 가장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워보십시오. 123번 또 규준 나왔습니다. 규준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규준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틀리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앞에 규준 나왔죠. 규준 나오면서 발달 규준 세 가지 써라 했습니다. 발달 규준 세 가지는 뭐였죠? 연령, 학년, 언어. 지금 123번 문제는 종류 세 가지입니다. 종류 세 가지. 이 종류 세 가지가 나오니까 규준 세 가지, 연령, 발달, 언어 이렇게 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와 키워드를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키워드는 뭐예요? 규준의 종류입니다. 규준의 종류. 규준의 종류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와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와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규준의 유형 중 백분위, 표준 등급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백분위, 표준 등급. 이거를 어떻게 외워두시면 좋냐면 수학 능력 시험 기억하시죠? 수학 능력. 우리 수학 능력 시험 치고 나면 상위 몇 %, 상위 1% 무슨 대학 갈 수 있다. 상위 10% 무슨 대학 갈 수 있다. 상위 몇 %, 이게 뭡니까? 총 100%로 나눈 거죠. 이게 백분위 점수. 뭡니까?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죠. 백분위 점수. 두 번째, 표준 점수.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수능 쳤을 때 320점, 원 점수 320점, 표준 점수 290점. 표준 점수가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딱 평균 값을 잡아놓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수가 표준 점수입니다. 내가 평균, 왜냐면 너 점수는 수능 400점 만점에서 300점이야. 그럼 내가 이 300점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평균 점수에서 내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표준 점수. 세 번째, 우리 수능 몇 등급까지 있나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표준 등급,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있죠. 이거를 영어로 스테9 점수, 9등급, 스테9 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규준의 종류가 뭐 있을까? 수능, 우리 강사님이 수능 얘기했었죠. 수능, 몇 등급도 있고, 이게 내가 몇 %, 표준 편차, 표준 점수, 원 점수 말고 수능은 표준 점수가 중요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퍼센트, 백분위, 그리고 원 점수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표준 점수, 그리고 스탠나이, 이게 뭐라고요? 표준 등급. 외우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124번. 성능검사와 성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명 세 가지를 쓰시오. 예, 성능검사와 성향검사. 성능검사는 뭘까요? 성능검사는 좀 이게 딱 객관적으로 성능이 좋냐 안 좋냐, 좋고 나쁨을 좀 하는 검사죠. 성향검사는 뭐냐? 성향검사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향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씩 한번 써볼까요? 성능검사는 보통 지능, 지적이냐, 지적이지 않냐, 이런 걸 지적성, 지적인 사람인지, 지적인 남성인지, 지적인 여성인지, 성능검사는 지적성을 검사하고요. 성향검사는 성향, 흥이 있냐 없냐, 성향의 성흥태를 검사합니다. 외워두세요. 지적성, 성흥태. 뭡니까?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사실 이거는 지적성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성능검사, 지능검사, IQ 검사하죠. 머리가 좋냐 나쁘냐. 적성검사 하죠. 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성취도검사, 성취한 능력이 있냐 없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성향은 뭡니까? 성격검사. 이 사람이 성격을 검사하는 거죠.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지적성, 성흥태. 성능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성향검사. 성흥태. 성격. 흥미. 태도. 제가 흥미태도 항상 같이 외우더라고요. 흥미태도. 얘들은 얘들은 완전 베프입니다. 이 직업상담 시험에 흥태는 항상 흥미태도, 취미, 흥미태도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5번. 확률 표집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표집이 뭡니까? 표집. 단어를 외우면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표집.
모으는 거죠. 표지, 표 뽑아서 집중해서 모으는 거. 확률, 표집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합시오. 단층집입니다. 뭐냐? 단순 무선 표집인 거예요. 그냥 제비뽑기처럼 번호를 쭉 줍니다.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주고 3번 나오십시오. 3번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 뭐 경품권 7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번호를 주고요.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이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단순 무선택,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확률상으로 무작위로 표집하는 거죠. 무작위로 선택해서 표집하는 게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모으냐? 어떻게 표집하느냐? 어떻게 뽑아서 확률을 만드냐? 두 번째, 층화 표집입니다. 이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시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이게 뭐냐? 큰 카테고리는 종교. 그러면 하위 단계, 종교에서 종교니까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종교 밑에 하위 단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완전 이질적이죠. 완전 다르죠. 이질적인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죠. 집락,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라고도 하고 군집 표집이라고 합니다. 집락, 군집,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같이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죠. 동질 집단으로 보고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단층집,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냥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무작위로 선택해서 표집한다. 층화. 이게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 하위 단계, 뭐 집락, 동질, 집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키워드를 외워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도전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